마이스토리를 생각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스토리 저희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정영주 팀 디렉터님과 김정화 펄 이그제큐팀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이스토리 주인공 정영주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스토리 강의를 맡은 시너지그스 정영주입니다. 네, 저는 시너지를 만나기 전에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어 주셨어요. 중국 쪽에 이렇게 반영과장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프로필이에요. 가르치기도 했었고 통역사 옆에다 놓고 이렇게 뭐 수료증도 끊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홍콩 갔을 때 저희가 한복을 다 입고 있으니까 이제 심사하러 갔었거든요. 다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기자분이 오시더니 막 인터뷰를 해도 되냐 이래가지고 인터뷰를 한 사진인데, 여기 중국 사람이 지금 한복 입은 사람 중에서 중국 사람이 3분이에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브로커? 그래서 이제 중국 분들한테 저를 소개시켜주고 이제 커미션을 받는 그 브로커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만 해도 굉장히 막 한국 선생님들을 되게 막 선호했었어요. 눈썹 하나 하는데 200만 원 이랬었거든요. 그럼 브로커 100만 원? 저 100만 원. 이렇게.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었고 되게 일도 즐거웠어요. 누군가를 예쁘게 꾸며주고 돈도 받고, 네, 많은 또 정보를 또 많이 듣게 되고 이렇게 좀 잘 나갔었습니다. 19년 정도 했거든요, 반영구를. 그렇게 하다가 남편도 그 시약회사 다니면서 뭐 벌이도 좋았고 저희한테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문제될 것도 없었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행복한데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무슨 막 불안했었어요. 사실 너무 행복해서. 그런데 그럴 때 저희 남편이 당뇨가 왔는데 숨긴 거예요. 저한테 회사에서 검진을 했는데 2차 검진 요망이라는 그 도장이 딱 찍힌 거를 숨겨놨던 거죠. 제가 방 청소하다가 발견을 해서 토요일 아침에 막 밥을 이만큼 먹고 정말 한 1시간인가 2시간 있다가 제가 막 끌고 갔어요, 병원으로. 그랬더니 그 식후 혈당이 500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해라, 병원에서는 입원해야 되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은 시합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 좋아지는 약이 나올 거야, 이렇게. 정말로 병원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유전인자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진짜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당뇨였는데 신우도 당뇨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합병증으로 고생을 할까봐 제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무섭고. 이랬는데 저희 남편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과일도 앉은 자리에서 수박 반 통 먹고 막 과자도 숨겨놓으면 치사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또 사다가 먹고, 아이스크림도 뭐 냉동실에다 막 쌓아놓고 먹고, 야식은 식습관이 그냥 야식은 그냥 매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남편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참 식습관이 중요하구나, 생활습관이 정말로 병을 키우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당뇨약을 지어오면 먹었다 이러고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도시락을 싸줬어요. 그럼 그걸 먹고 와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맛있게 먹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되게 좋아했어요, 토마토를. 근데 토마토를 또 안 먹더라고요. 이게 건강해지는 걸 주면 이제 안 먹는 거예요. 물론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서 먹긴 했었지만 어쨌든 이제 안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온몸이 막 가려운 거예요. 목욕을 해도 그냥 계속 가렵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 없어요. 피부에는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뭐 알러지나 두드러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온몸이 가렵고, 그러다가 제가 좀 씻어 막 이랬는데 뭐 씻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눈동자가 노랗게 변한 게 살짝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상하다, 빨리 병원 가봐라. 이래서 또 병원 영업을 하니까 병원도 가가지고, 또 친구가 아산병원에 임상병리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냥 공짜로 또 피 뽑고 받아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때쯤 이제 친구가 간 수치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근처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근처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립병원을 갔더니 별거 아니다, 괜찮다, 뚫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진짜 뚫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뚫으려고 이제
수술실 들어갔더니 암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병원이 조직을 떼내고 그 무슨 즙이 빠지게 이렇게 주머니 하나 차놓고 집에 가라 하더라고요. 일주일 있다가 와라. 그때 조직 검사가 나온다. 그래서 친구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아산병원으로 오세요. 그 다음날 그 CT 찍은 거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제 CT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 이제 바터 팽대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되게 특이한 암이 아니고요. 간에서도 즙이 나오고요. 쓸개에서도 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췌장에서도 즙이 나오거든요. 그 즙이 나오는 관 3개가 만나는 부위가 바터 팽대부라는 곳인데 여기 암세포가 생기니까 간즙이 못 빠져나가니까 황달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간이 안 좋으면 가려워요. 그래서 내가 조금 가렵다. 이유 없이. 여드름 등드름도 아닌데 가렵다 그럼 정말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은 수술을 장장 9시간을 받고 정말 대수술을 했어요. 그 췌장 40% 잘라내고 12장 다 잘라서 소장을 위에다 붙이고 그러니까 되게 큰 수술했죠. 쓸개 다 자르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되게 건강이 좋아졌어요. 수술 후에 되게 좋아져서 이제 막 등산도 다니고 막 이러는 찰나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 다음에 겨울 이제 돌아가셨어요. 폐기종으로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어요. 사고가 막 이렇게 연달아 나니까 저도 이제 반영구 시술을 하러 가다가 뒤에서 버스가 전속력으로 와서 받아가지고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뇌진탕 진단도 받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스크가 되게 심해져서 두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반영구를 하면 10명을 해도 끄떡 없었는데 2명도 못하는 거예요. 두통이 너무 심각하게 와서. 그렇게 되게 오랫동안 두통을 앓고 살았고 그리고 무슨 이 통증 클리닉 가면 머리 뒤에 두통이 오는 것에 계속 주사를 놔주거든요. 그 주사 맞으면 잠깐 괜찮았다가 또 여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두통이 엄청 심해졌다가 이런 시간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듬해 봄 저희 친정 엄마는 이제 또 난수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간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목 디스크가 와서 힘든 와중에도 계속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는 다행히 수술을 하고 저희 엄마도 거의 한 7시간 정도 수술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래도 건강하시게 지금도 잘 건강하게 살고 계신데 이렇게 막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14개월쯤 지나고 나서 림프암으로 전이가 됐어요. 이게 아산병원 특실이에요, 여러분. 아산병원 특실을 왜 들어갔냐면 6인실이 없어요.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가 빨리 특실을 예약해라. 그래갖고 특실을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특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한 3시쯤에 나와서 이제 특실에 들어갔고 여기 하룻밤 자는데 78만 원이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이럴 때 누리자.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막 저희 가족들과 막 언니네 식구들한테 엄마한테 막 전화했어요. 특실 본 적 없지? 와봐. 막 이렇게. 그래서 왜냐면 여기 욕실에 월풀이 욕조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누리자. 막 이렇게. 왜냐면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 생각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림프암으로 전이되고 나서 괜찮았었어요. 정말 전이가 돼도 그렇게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이되고 한 8개월쯤 되니까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한 적 없는데 한 이 진단 받고 5개월쯤 됐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 정도면 이제 수명이 닿을 거다 이래서 저는 안 믿었어요. 왜냐면 저희 남편이 좀 멀쩡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영정 사진을 남편 몰래. 우리 이제 사진관에 가서 그 사진관 사장님한테 얘기해놓고 이렇게 찍었어요. 같이 아이들하고 사진 찍고 남편 사진도 찍고 제 사진도 찍고 해서 찍었는데 저희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게 저희 남편이 4월 달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1월 달에 찍은 건데 엄청 추웠어요, 사진관이. 그런데 이렇게 막 반팔에다 이렇게 입고 막 되게 즐겁게 찍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정말 한 2달 반쯤 지났는데 의사 선생님 저희 계속 응급실 드나들었거든요. 응급실 드나드는 게 일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근데 이제 한 보름쯤 남았을 때 환자분 나가 계세요 하고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다고 하시는데 그 기간이 너무나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알게 됐고, 저는 아산병원 정원에서 이제 정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그 4월, 아산병원 정원에서 남편하고 오래됐는데도 음, 너무 막 아우 난 앞으로 벚꽃을 어떻게 보지 막 이런 얘기 나누고, 우리 남편은 난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시간이 이제 딱 보름 지나니까 정말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희 아들들하고 1주년 됐을 때 납골당에 간 건데, 보내고 나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 아빠의 부재를 안 느껴지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막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거의 2달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비슷한 사진을 갖고 왔는데, 저희 집 15층이었거든요. 근데 매일 보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나면 계속. 근데 어, 난간이 너무 높아서 제가 못 넘었어요. 난간이 너무 높아서 이게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강아지가 베란다에 잘 안 나가는데 제가 나가면 그렇게 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위로가 됐고, 진짜 매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강아지랑 같이 누워서.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 그렇게 쇼핑을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몰랐는데 핸드폰을 보는데 물건을 시키고 물건이 오면 보진 않아요. 뜯어보지도 않는데, 이 아파트 그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걸렸을 때 제가 죽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니까 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이. 왜냐면 뛰어내리면 편안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지내다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바삐 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바삐 살면 내가 좀 정신없이 바삐 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호 씨를 만났어요. 신호 씨를 만났는데 진짜 이렇게 매트리스 안으로 몸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젖은 솜처럼 무거웠었거든요. 그리고 어깨도 너무 아팠고 디스크도 너무 심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지혈증이 너무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야채를 하루에 10접시씩 먹어라 이렇게. 근데 10접시를 먹을 수는 없고, 근데 그래도 먹어라 그랬는데, 이제 시너지를 알게 돼서 제가 체험을 했는데 정말 2달 만에 고지혈증이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라면서, 사실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검사를 한 다음에 먹었거든요. 2달 먹고 나니까 중성지방이 416이었는데 13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랐어요.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약보다 좋으니 그걸 계속 먹어라. 이래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계속 어떻게 먹지, 비싼 걸. 저는 좀 많이 들어야 되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코치님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걸 드시는 거예요 해가지고 조금 부담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신기했던 거는, 그렇게 뭘로도 안 됐던 목 디스크가 사라져서 두통이 안 오기 시작한 게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 저 목 디스크가 이쪽으로 고개를 못 돌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준비 운동하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 놀래서 여쭤봤더니 근육량이 늘어서 그 디스크를 잡아주는 힘이 생겨서 좋아진 걸 거라고. 그래서 제가 목 디스크 있거나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단백질 엄청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우울증도 좀 어느 정도 극복이 됐고, 역류성 식도염도 되게 심했는데 이것도 좋아졌고, 만성 피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너무나 없었던 제가 이게 막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에 대한 진짜 이 제품 너무 좋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는 갑상선 항진증이었거든요. 엄마는 이제 암 수술하시고 나서 한 2년 반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호씨를 만났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권유해서, 엄마도 병원에서 놀라셨어요. 왜냐면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왔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호 제품 정말 좋구나 해서 어, 반영구 화장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 목이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반영구 화장 고객들이 막 이렇게 놀라시는 거예요. 뭐 했냐고 막 물어보시고.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시너지 사업을 뭐 제대로 본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냥 전달했어요.
혈관 청소 한번 해보세요. 죽기 전에 한 번만 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이렇게 전달만 하고 뭐 트레이닝을 받거나 이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을 못 느꼈죠.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뭐 다시 반영구를 하고 이렇게 심사위원으로도 가고 이렇게 가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프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는데 이게 자다가 한 3, 4시쯤 되면 손바닥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너무 아파서 제가 깨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그리고 젓가락질도 못했어요. 수저를 집어도 계속 저리는 거예요. 뭐만 해도 오른손이 너무 저리니까 이게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하다가 막 손을 털고 주물르다가 하고 막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노동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돈 잘 벌 수 있어. 이게 너무 강했고 저희 남편도 경제적인 건 걱정 안 된다. 내가 죽어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괜찮을 거다 생각했는데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시너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해볼까였어요. 그냥 가볍게. 그런데 이글 스코어가 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이글스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무슨 일룸 시스템을 얘기하나 막 이랬었어요. 정말. 그리고 왜냐면 저는 네트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닝을 받으라고 하는데 수요일날 원패 강의만 듣고 도망갔거든요. 진짜 아주 얄밉게도 강의 딱 듣고 나면 정말 먹튀가 아니라 강튀를 했어요. 진짜 강의 하나 딱 듣고 나면 일주일에 맨날 수요일만 와가지고 듣고 왜냐면 강의가 너무 좋았거든요. 아, 내가 이래서 아팠구나.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러면서 건강을 생각하게 되는 그 강의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진짜 내 건강 관리만 잘해도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반영구를 할 때 마취 발라놓고 20분 정도 있어야지 시술이 들어가는데 그 고객들한테 엄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 먹어보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로 7일 원팩은 정말 끼깔나게 잘 전달했어요. 그때 그 고객들을 제가 지금 다 담아냈다면 제가 훨씬 높은 직급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트레이닝 안 받고 그냥 제 생각대로 했던 게 제일 큰 실수였는데 그거를 시너지 사업을 참여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혹시나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트레이닝 꼭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진짜로 그 잃어버린 시간이 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진정한 결단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네트 인식이 되게 셌어요. 네트는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거를 그래 너 해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반영그룹 번 돈 다 날린다니 그러다가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겁이 났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될까?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난 할 수 없을 것 같고 누가 거절하면 아유 그럼 그렇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났던 거는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되게 얘기 잘하는데 반응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제 스스로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나고 그런 시간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런데 소개는 나오잖아요. 효과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소개가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2인권이 있었는데 제가 1인권을 땄어요. 리더를 3번을 가서 1인권 땄어요. 왜냐면 제가 하와이를 가족들하고 갔다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와이 여행이 딱 떴는데 너무 가고 싶다. 진짜 가고 싶다. 이 생각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그달은 그래도 시키는 대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인권을 땄는데 갑자기 스폰서님이 우리 2인권 땁시다. 근데 저는 아들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혹이잖아요. 혹. 나는 편하게 즐기고 싶은데 얘네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스폰서 저 괜찮다고. 저 혼자 가도 돼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따고 생각하자. 누구 데려갈지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짜로 땄어요. 그래서 2인권을 땄는데 저희 큰아들은 폐기흉이 있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고 둘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얘를 데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험학습을 내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같이 갔었잖아요, 하와이를. 근데 그때랑 퀄리티가 너무 다른 거야. 가족들이랑 갔을 때랑 호텔부터 퀄리티가 너무 다르니까 저희 아들이 엄마네 회사 진짜 좋다고 저희 그 밥을 먹으라고 돈을 넣어주거든요, 봉투에.
엄마 우리 호텔에서 컵라면 먹고 이 돈으로 나 기념품 사가서 친구들 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밥은 먹고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하와이 갔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희끼리 막 장 보고 돌아다녔던 곳이 있어요. 야시장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선물도 사고 이런 추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침대에서 누워서 잠만 자도 좋다고 저희 아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메가폰은 사업자들만 가고 이제 가족들 인권 이런 게 없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여행 간다니까 어떻게 나 체험학습 신청 또 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번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정말 하와이 여행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시너지 사업을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전업을 어떻게 결단을 하게 됐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36번 세미나 1박 세미나 참여하면 딜을 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해보자 이 얘기와 이 생각과 그 다음에 막연했어요. 천천히 해도 웬만한 발 담그고 있으면 나 5년 뒤에 펄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죽기 전에 혈관 청소 한번 해봐 이거는 제가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 잘 받아서 이분들이 이제 메가원팩으로 연결되고 그분들이 사업자로 담아지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나는 왠지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될 거야. 왜냐면 비전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실수한 게 뭐였냐면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가 생긴 거예요. 비전을 보게 되는 파트너가. 근데 저는 저는 반영 과정 하면서 그냥 진짜 강의 듣고 튀었고 저희 파트너는 전업으로 스폰서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 파트너가 나중에 저한테 떠나고 싶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나중에서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내가 너 놔두고 혼자 다녔다고? 이랬어요, 제가. 네! 말. 그래서 너무 미안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저를 되돌아보고 시너지 사업의 비전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반영 가기 전에 식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식당을 할 때 정말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을까 해서 식당을 시작했는데 웬걸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 27개월, 7개월 때 큰아이가 27개월, 작은아이가 7개월 때 저희 남편은 저희 큰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들 셋을 데리고 제가 장사를 시작했는데 엄마가 엄청 말렸었어요. 그런데 그냥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막 6시, 7시에 오고 그러니까 우리 큰아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겨울엔 해가 짧아지잖아요. 해 날 때 집에 오면 안 돼. 그러니까 화날 때 집에 오면 안 돼. 이래서 안 돼. 안 돼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간이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생각하면 미안하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기억도 안 나. 엄마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진짜로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나면 이게 척추가 반으로 팍 쪼개지는 느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쉴 새 없이 일을 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때 디스크도 심해졌고요. 그리고 신장염이 와서 열이 거의 한 40도까지 갔는데 겨울에 열이 나니까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지어 먹었더니 낫지를 않아서 피검사해 보니까 신장염이다.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두들기면 허리가 아파서 그러면 허리가 아픈 게 시원해야 되는데 이 양쪽 옆이 시큰시큰해요. 거기가 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했는데 약 먹고 염증이 좋아지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좋아진 게 아니라 증상만 완화됐던 거였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뭐 장사도 잘 되면 몸이 너무 힘들고요. 안 되면 또 마음이 지쳐요. 그렇게 식당을 하다가 접었고 반영구를 했는데 반영구는 소득은 되게 높았어요. 그런데 버는 만큼 제가 너무 몸이 아파지니까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고 나이가 많아지면 일할 수 없거든요. 눈이 침침해지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노동수익으로는 내가 아무리 제가 진짜 막 예약이 엄청 많았는데 그거를 제가 다 하지 않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뭐 10,000명이 기다리면 뭐 할 거예요. 그걸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네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고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 내가 하지 않아도 셀프 리더를 만들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전문직이 반영하다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도 심화되고 제가 가르치면 제 밥그릇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 있는 사람도 저 한 명도 안 가르쳤어요. 다 경기도 일대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수강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도 배울 사람들은 다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제가 현실 점검을 하다가 보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제가 되게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효과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저녁에 와서 들을 때도 있었고 낮에 와서 들을 때도 있었어요. 그 로컬이 돌아가는 강의를. 그런데 크로스 사장님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고 나의 노후가 진짜 괜찮을까? 이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반영과장하고 시너지하고. 아까 비교한 것처럼 이게 나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구건조증도 되게 심해졌었거든요, 일을 하다가. 그리고 시너지에서는 모두가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들락날락 막 약간 다이어리 건달처럼 제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만 해도 오면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되게 열심히 잘하신다면서요 하고 크로스 사장님들이 또 칭찬해 주시고 이래서 제가 그때 여기는 환경이 어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웃는 얼굴로 대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왜냐면 반영구 화장은 제가 중국에 갔다 오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이 협회에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오면 가게 되는데 모두가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갔다 오면 앞에서는 막 웃으면서 뭐 축하한다 얘기하고 고생했다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여자들끼리 있는 데서 이렇게 시샘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시너지 왔을 때 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여긴 되게 긍정적이구나. 격려를 많이 해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제가 왠지 조금만 잘해도 되게 잘하는 것처럼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하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 책임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그땐 들었어요. 그러려면 내가 선생님이 주시는 방향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방향을 주시면 카운셀을 받으러 가면 주셨어요. 근데 그게 카운셀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 맘대로 하고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 물어보시면 에? 막 이러고 그게 뭐죠? 막 이렇게 막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때쯤 제가 그냥 반영을 그만두자라고 결단을 딱 하게 됐어요. 배수진 치자. 자꾸 거기에서도 수입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진짜 나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무섭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제 반영고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샵에다가 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안 한다. 그랬더니 원장님 제발 그 기술 나한테 팔면 좋겠다 말. 저도 진짜 팔고 싶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주고 확 팔았으면 좋겠는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제 리터치 끝나는 그 고객분들까지만 하고 이제 신규는 안 받겠다고 해서 딱 쳐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메가투를 막 풀었어요. 오메가3만 먹어도 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풀고 다니고 막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막 걸림돌이 오면은 뭐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는 거예요. 왜냐면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근데 조금씩 트레이닝에 참여하고 강의를 조금씩 이제 팀에서 조금씩 이제 하게 되니까 어떤 건지 이제 지레짐작이라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운셀링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제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이렇게 비전이 더 보이고, 그리고 일도 재밌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이때부터는 처음에는 원팩에 대한 정보 주는 건 재밌었고 사업에 대한 정보는 못 줬어요. 왜냐면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못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정말 될까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막 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원팩에 대한 정보를 주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라는 생각을 제가 선판단했던 명단이, 쟤는 돈이 없으니까 먹어야 돼. 왜냐면 건강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그 돈 얘기하면 나도 돈 있어서 한 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건강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하루에 3만 원 쓰는 거다. 3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소개자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개자가 이제 명단을 안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막 얘기를 해요. 그대는 돈이 있어서 하셨나요? 돈 있어서 한 사람이 진짜 없거든요.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그 소개한 사람이 변화된 거 보고 나도 해볼까 해서 하지, 돈이 막 남아도는 사람들은 오히려 뭐 애를 아르긴 주사 한 방 맞는데 1,000만 원인데 그런 거 맞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고 정말 가치를 알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하더라. 이러면서 명단 작성을 다시 하게 되고, 다시 그렇게
파트너 사장님들도 그렇고 다시 돈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사업의 정보를 주다가 디렉이라는 직급이 어느 날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단하고 시스템 방향대로 하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몽블랑 펜을 받았을 때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사진을 잘 못 찍어가지고 항상 미팅 사진도 없고 막 이랬는데 이거는 또 제가 이렇게 또 꽃다발이랑 해서 침대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렉을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들어온 페이로 대박 막 이러면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시너지 사업이 정말 되는 사업이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 디렉을 가는 사이사이에 하와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와 진짜로 나 저기 뭐지 시너지 그 여행 안 놓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하와이 갔다 오고 나서 다낭을 갔고 이 발리도 섬 하나를 통째로 시너지인들만 쓸 수 있게 빌려서 이러면서 막 여행을 가면서 미국 본사를 갔을 때는 정말 야 진짜 대단한 회사다. 이 회사의 제품은 그냥 무조건 입에다 넣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확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보상을 받으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 그랜드 캐년을 제가 갔다 와서 저희 언니가 미국에 살거든요. 동부 쪽에 살아. 이거는 서부에 있잖아요. 근데 언니한테 보냈더니 야, 니 나보다 낫다. 나도 못 가본 데를 갔다. 막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 자긍심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여기에서 이제 서밋이 있었고요. 그래서 디렉 승급도 했고 그리고 정말 제가 거기 석가박사 연구하시는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찍은 사진이지만 회장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찍지 사진을? 정말 평생에 한 번 남는 사진이래 막 이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장님하고도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 아니 삼성전자 회장님하고 제가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막 그 리더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주시더라고요. 시너지는 정말 대박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잘 살고 싶었어요. 막연하게 나 잘 살고 싶다.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는지를 생각을 해라. 상상을 하고 시너지 사업을 해라. 그래서 제가 엄마하고 언니한테 저는 저희 언니가 엄마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언니한테 용돈 주면서 내가 막 웃고 있는 난 지금 언니하고 엄마한테 돈 주면서 웃고 있다라는 상상을 하고요. 또 정말로 우리 두 아들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부모가 돼서 엄마가 돼서 되게 행복함을 맛보는 나를 또 상상했고 그리고 제가 무기명으로 그러니까 내 이름 안 되고 불우이웃돕기 현금을 항상 연말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걸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낸 거야? 막 이런 말 듣고 싶고 모르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막 헌금을 내고 있는 나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여기가 하룻밤에 비싼 거는 이 몰디브가 180만 원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저희 언니네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엄마랑 같이 내가 돈 내고 가고 싶다. 가라앉기 전에 이런 생각 상상을 하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가라앉는다고 자꾸 하니까 가라앉기 전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라 내 뚜렷한 목표를 생각하고 시너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인데요. 큰아들이 어느 날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생일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못난 아들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제 현금을 주더라고요. 엄마 현금이 제일 낫지? 이러면서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방도 엄마 이 가방 갖고 싶어.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딱 결제해서 집으로 택배 오게 이렇게 해주고, 우리 작은 아이는 되게 섬세해요.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는 봄만 되면 프리지아 꽃다발 너무 받고 싶어. 제가 생일이 1월 달인데 잘 안 나와 1월 달에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프리지아를 사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편지 써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눈여겨봤다가 엄마 그거 중에 뭐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아들들이지만 이렇게 정말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주는 그 동기부여 메시지가 환경 세팅인데 제가 초반에 환경 세팅 잘 못하고 정말 너무 아무것도 아니게 막 그렇게 시너지 사업을 했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그리고 진짜로 목표를 가족보다 더 사랑해라라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배움과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진짜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여를 하면서 나 진짜로 여기는 꼭 와야 되겠다. 내가 여기 오면 막 동기부여가 됐다가 집에 가면 흐지부지 되고, 이걸 진짜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와야 되겠다. 나를 잡아주는 건 참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가슴이 뛴다고 하는데, 저를 가슴 뛰게 하는 건 이곳에 참여했을 때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세팅을 하자.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건 리더 갔을 때 사진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그룹의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쨌든 저한테 맡겨진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함으로 시너지에 더 인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 강의도 하고 1박 2일 강의도 하면서, 나는 시너지에 섭뼈를 묻어야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룹의 강사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파트너들과 우리 스폰서님과 합의돼서 시너지에서 더 큰 영향을 피울 수 있고 승급할 수 있는 정영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마이스토리의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의 그 부업할 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 평범하다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이 한 장이 지금은 진짜 너무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요. 사남매 중에 둘째입니다. 그리고 시너지를 만났을 때 이제 딱 6개월 차 주부였었고, 정말 평범한 한 직장밖에 다닐 줄 몰랐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자라온 환경은 부모님이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사셨고, 저희 사남매 대학 공부를 다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IMF 세대이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생각해보면 좀 핑계인 것 같기도 하고, 공부가 하기 싫어가지고 부모님의 어려운 그 경제적인 환경을 이용해서 대학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빨리 취직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대학을 가지 않으면 천추한이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서 적성에 맞는 아주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는 회사에 그 교수님의 추천, 그러니까 수시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제가 어느 정도 무지했냐면, 주식회사 태평양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회사였는데 안 갈 거라고.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나는 막 이제 관리실 가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참 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회에 감사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21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아모레 퍼시픽을 다닌 시간까지가 17년입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고, 경제 개념이 전혀 없는 제가 단순히 돈을 벌겠다는 이유 하나로 이 직장에 첫 월급 69만 원부터 연봉 6천만 원까지 그 17년을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회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맡은 바에 진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면서 만족도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시너지를 만났을 때는 이제 30살 후반에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을 20대, 30대를 아모레에서 다 보내면서 되돌아볼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살았고 어찌 되겠지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도 하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경제 개념이 확 생긴 거예요. 물론 서울에 상경해서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면서 자취방의 어떤 월세나 보증금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결혼을 하면서 이제 직장만을 하고 경제 어떤 개념이 딱 생겼는데, 남편의 그 능력과 상관없이
갑자기 확 불안했어요. 이 남자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 어. 그냥 다른 사람 어떻게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정신 차려 보니까 결혼을 했었고, 이게 이 남자가 내 삶을 책임져 주나 싶었는데, 저의 답은, 아닌 것 같았어요. 일단 부부가 살아가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30대, 20대에서 20대 내내 부모님께 도움을 드렸던 경제력까지 남편이 주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15년 차가 제가 됐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 선배들의 희망퇴직을 저는 사실 입사 1년째부터 보고 있었어요. 존경하는 선배님, 그 상사 분들이 30대 후반에도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권고사직이나 흔히 잘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15년 차 정도 되니까 나 앞으로 아모레에서 평생 다닐 수 있나?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모레를 평생 직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정년이 60살이면 그때까지 다닐 수 있으면 평생 직장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 직장 내가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5년을 더 다닌다고 해서 내가 40이 넘어가도 그 당시 나는 20년 차가 되니까 결국은 희망퇴직의 대상자가 될 텐데 이게 진짜 평생 직업, 평생 직장이 맞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았던 연봉 6천은 기업의 성과금하고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성과가 없으면 사실은 인센티브, 그 다음에 연말 성과금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저는 연차가 길어지고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오히려 연봉이 줄어드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불안과 그리고 치열한 서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왔고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의 적신호로 지인의 SNS를 통해서 시너지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이유 없는 원인 모를 전신 통증들이 있었고 붓기가 정말 심하고 염증, 냉증이나 염증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원팩 주스를 통해서 진짜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은 운동과 전신 마사지를 끊어도 될 정도로 완벽하게 개선이 됐었습니다. 제품이 너무 좋았고 소비자라면 누구나 이곳에 와서 몸체크도 하고 강의도 듣는데 저는 그 강의 듣고 도망가셨다고 했는데 저는 강의 듣고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사람. 그냥 여기 오면 너무 재밌고 그래서 사실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틈만 나면 놀러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자꾸 체험하고 있고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체험과 동시에 늘 입이 간지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면은 매건배 주스 먹이고 주스 이렇게 저 사람은 16주야. 저 사람은 8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면 뚱뚱한 사람을 보면 메가원픽이 막 너무 먹이고 싶을 정도로 그 자체가 자연으로 내가 너무 좋아서 우러나는 거니까 정말 재밌게 소개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당연히 소중한 저희 가족들은 모두 체험을 했었습니다. 사업에 일하기보다는 이게 진짜 속의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일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영업 조직에 있었고 영업 조직에서 올바르지 않은 환경들도 많이 보았고 그 극심한 경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영업하면서 영업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 나는 절대 안 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이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서 반응을 하고 지인들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도 개선이 되니까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이 놀라운 제품력에 대한 가치를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시너지를 그렇게 놀러만 왔다 갔다 하다가 선택하게 된 진짜 계기는 세미나를 통해서 사업 정보를 받게 됐었고 이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0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고 나이대가 누가 봐도 갓 졸업한 그리고 70은 되어 보이는 남자 사장님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어요. 와, 주말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내가 뭘 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막 초과 여행 다니고 친구들하고 호텔 가서 놀고 돈 쓰기 바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미래를 준비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이지만 굉장히 자극으로 다가왔었고, 그 당시 이 자리에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당신이 꿈이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5년의 당신의 인생이 기다려지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받고 제가 결혼과 동시에 내 인생의 고민,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한 번 제 인생에 대한 고민을 했던 소중한 동기가 됐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꿈이란 단어를 써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부끄럽고 입에 담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살고 싶은 꿈, 삶은 어떤 삶이지 하니까 그냥 행복한 삶이더라고요. 너무 단순하게.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은 평범한 거. 그래서 그 평범한 게 뭐냐고 딱 봤더니 정말 내 집 마련하고 좋은 차에, 그리고 가족 여행도 때 되면 가고, 그리고 노후에는 은퇴 후에도 안정된 나의 노후인 건데, 누구나 생각하는 이 평범한 삶을 저희 부모님을 딱 대입해서 보니까 물론 부족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지만 과연 우리 부모님은 이걸 준비를 했을까? 그럼 나는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내 평범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가 갑자기 확 온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정보를 들으면서 소득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의 특성상 21살 때부터 6시 이후에 일어나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직장에 늘 출퇴근이 바빴고, 그러니까 21살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어쩌면 8시간, 10시간, 때로는 저의 저녁 시간을 반납하고, 그리고 주말까지 반납하고 집에 일을 싸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17년간 열심히 일한 게 나의 노득의 대가인데, 그걸 처음부터 6천을 받지도 않았지만 그 6천만 원을 타박타박 앞으로 20년을 모은다고 해도 22억이 저는 조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 속에서 노동 수익과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이 인쇄소득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작곡하면 저작료, 뭐 올림픽 선수들, 금메달 선수들, 이런 얘기를 강의 속에서 계속 듣는 거예요. 맞네. 그러면 로열티는 내가 투자자도 아니고 부모님이 건물을 유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장 다녀가지고 이 로열티? 근데 저는 이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시너지를 만나서 감사하게 전업을 결심하고 17년 차에 사표를 딱 냄과 동시에 통장은 0이 됐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7년 동안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던 그 월급이 다음 달에 정말 0이 되는데, 이게 노동소득이구나.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 부업의 기간이 어쩌면 너무 감사한 순간이 아무리 17년의 점을 찍고 첫 통장을 봤을 때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직장 생활을, 근데 사실 저는 거의 뭐 상위 10% 빼고 다 직장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영업도 나를 고용했다, 직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나 역시도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이 인쇄소득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 자리에 그렇게 놀러 오면서 앉아서 대충 듣는 것 같지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소득과, 그리고 이 로열티에서 얘기하는, 시너지에서 얘기하는 메가투 시스템, 시너지 일로서 버는 이 소득을 계속 비교를 했었고, 15년 차에 앞으로의 나의 5년은 무조건 희망퇴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단정을 지었고, 시너지에서 5년은 그 당시에 내가 돈 한 푼 벌지 않아도 5년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지금보단 낫겠지라는 생각들을 이 자리에 앉아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 소름 돋게, 제가 아모레를 퇴직하고 많은 선배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선배들은 어찌 되겠지 하고 지나온 시간들이었고, 제가 전업을 하고 3년 차에 코로나가 터졌고, 코로나 직후 2년 후에 이 당시 아모레 제가 알고 있는 선후배 200명 중에 거의 190명 가까이가 모두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회사에 괜찮아, 평생 직업이야 하고 남아 있었다면, 저는 지금 회사를 돈이 아니게 잘리고 어쩌면 남편한테 의존하면서 그렇게 사는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선택은 했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당연히 저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들으시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떤 분들은 왜 맨날 가면 똑같은 얘기하고 그거 들어도 소용없어. 어차피 같은 얘기 할 거잖아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게 엄청 안정감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에 사실 제가 조금 쉬운 단어로 써놨지만 이 세 개만 잘하면 된대요. 일단 공부하래요. 학생의 자세로. 나 그거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참여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저는 부업하면서 맨날 그래? 참여만 잘하면 돼? 그렇게 쉬운 게 있어? 참여만 잘하면 돼. 뭔가 아쉬운 게 생기면 괜찮아. 나 참여만 잘하면 성공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희망적이었고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특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팩을 계속 먹고 있고 막 사람만 보면 원팩 다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일상 속에서 나는 원팩만 하면 되고 기승전 시너지 하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뭔가를 창작해가지고 스스로 하라고 했다면은 그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데 여긴 또 길라잡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뭐든 다 물어볼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부업으로 너무나 제가 평범하다고 생각했고 이 일로서의 어떤 성공에 대한 개념은 없었지만 시너지로서 그게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로열티. 나 17년 다녀가지고 아무리 6천만 원 받았어도 어차피 0인데 내가 이거 5년, 10년 해서 100만 원, 200만 원만 로열티로 나온다고 해도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소심하게 20년이 걸려도 하겠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게 저는 회사를 17년을 다니고 20년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20년인 거예요. 어차피 나 아무리 20년 했는데 시너지도 20년이면 뭐가 돼도 되겠지.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과 시너지 부업을 1년 반을 병행을 했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뭔지 알아요? 그 가끔 직장을 너무 편하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장 딸인가? 그리고 갑자기 막 너무 행복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 보면 로또 당첨된 거 아니야? 저러다 어느 순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시너지를 부업하는 1년 6개월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진짜 여기 사표 하나, 로또 하나인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단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냐면 시너지 에너지를 쓰니까 아무리 쓸 에너지가 없어요. 막 회의 때 엄청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쟤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리고 심지어 언니들이 쟤 해독해서 그런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일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아, 오래 직장을 다니는 선배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딴짓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 시너지를 결심했을 때는 그냥 아모레가 부업 시너지가 약간 전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업을 할 때 저의 그 목표는 그냥 단순히 딱 하나였어요. 일단 내가 언제 성공할지는 몰라요. 내가 잘할지도 모르는데 시작했으니까 나는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야. 사실은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게 나만의 원칙. 그러니까 그만두지 않을 거니까 하라는 건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걸 하고 있다면 그냥 난 잘하는 거. 그러니까 시너지에 그렇게 풀빵 찢듯이 놀러 다니고 선생님하고 지금은 이제 상이이겠지만 그 당시엔 수다를 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진짜 원탁 테이블에서 선생님께서 저는 이 사업 할 건데 할 거고 이왕이면 혜택은 내가 다 받을 거고 그럼 뭘 해야 되냐 했을 때 딱 참여의 약속만 지키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진짜 단순하게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거든. 왜 자꾸 오는 거야? 정말 참여만 하잖아요. 행동도 안 하고 참여만. 근데 그 시간에 생각은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부업의 기간 중에서도 주 2회를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었고 도망을 가진 않았지만 거짓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너무 저녁에 피곤하고 하니까. 그래서 늘 주로 했던 변명이 야근, 회식, 그리고 이제 이유 없이 시아버지를 자꾸 눕혀요, 병원에. 또는 남편을 눕히거나. 근데 이걸 몇 번 하니까 막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누가 뭐 억지로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핑계를 댈 바에는 아예 핑계가 없는 요일을 선택하자 해서 저는 일단 1번으로 주말을 포기하고
주말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선택을 했고 결과가 나와야 된다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휴가를 안 쓰고 받았던 연월차 휴가 수당들을 포기하자. 그래서 그 휴가를 이용해서 시너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기구독을 통해서 이지원 정기구독을 통해서 몸 관리를 꾸준하게 할 수 있었고, 다이어트 목적이 없었지만 이게 1년 반 지나가니까 66에서 몸 사이즈가 그냥 완전 사사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품 애용이 일상 속에서 먹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오늘도 단백질 먹었지만 먹을 때마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제품 먹는 원칙, 그리고 후기 사진 지금 봐도 이건 진짜 말이 안 돼요. 전후 사진이. 막 8kg, 10kg 빠지고 그 건강 다 좋아지는 거는 저는 지금도 매일 놀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부업할 때도 후기 사진첩 계속 보고 누가 물어보면 보여주고 막 뭐는 꼭 먹어야 돼, 해야 돼, 기승전 시너지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명단도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일단 저는 잘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얘기하자, 다 얘기하고 아님 말고 주의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진짜 그렇게 편하게 알려놨던 분들이 실제로 제가 전업을 하고 대부분은 고객으로 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딱 걸리는 건 결과예요. 이거 왜 하는지 저도 하면서 잘 모르겠는데 왜 하는 거지? 돈 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그러면 통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때도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왜 남자들이 반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냥 대놓고 반대를 했었고, 저는 그냥 딱 하나,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는데 포기하면 이제 신혼이잖아요. 이 남자가 나를 평생 뭘 하다 포기한 여자로 핍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배수진을 친 거죠. 난 그런 대우를 받고 살 수 없어. 그래서 언젠가 남편이 꼭 통장을 보여달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버냐? 한 6개월 할 거냐?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언젠가 보여달라는 그 통장, 없는데 못 보여주는 거 아니고 있어도 안 보여주는 그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루에 막 만 얼마씩 들어와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바로 송금 이렇게 하면서 통장에 그 나의 아모레가 아닌 추가적인 부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그렇게 모으면서 목표를 가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결국은 저는 이걸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안내해주는 선생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친해지는 과정부터 매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다, 저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어렵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했는데 제가 이 어려웠던 걸 정리하면서 너무 유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건 그냥 아모레 스타일로 자꾸 하니까 아무도 제품을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속에서 시너지 스타일로 바뀌라고 하니까 이제 알려주는 걸 따라하는 훈련을 했던 것 같고요. 진짜 많이들 얘기하실 때 전 진짜 연락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전화하면 딸 살아있어 할 정도. 그리고 전화하면 기본 한 10번은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연락을 안 하던 제가, 인맥도 없는 제가 어떻게 시너지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이때도 되게 단순한 게, 연락 안 하는 사람이면 연락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래서 이 과정은 있었지만 이 변화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문자 절대 안 하는 사람, 친구가 문자 하나 하면 하나 답하고 2개 오면은 손가락 아프다면서 전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소통을 계속해야 되니까, 근데 카톡 원래 안 해요, 그런 거 오글거려서 안 해요 했던 사람이지만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사람으로 바뀌자, 이렇게. 그리고 뭐든 다 직장도 그렇고 어려서 잘할 때도 혼자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소통하고 같이 하는 거가 잘 안 됐는데,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해서 진짜 이 변화에 대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심의 이유는 딱 하나, 시너지는 내가 선택했고 결과는 내가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렇게 바뀌어야만 결과가 있다라는 결론이어서 변화를 하기로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막 계속 꾸역꾸역 찾았어요. 어려웠던 거 하니까 이 정도인 건데, 또 힘들었던 시간은 사실 없진 않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너지를 선택할 때 힘든 시간들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Y 시너지, 내가 왜 시너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저는 자녀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부모님을 도와주면서 오히려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은 상황이었고,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시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이제 내가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하나하나 계속 대입을 하면서 찾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너지 왔을 때 시너지를 선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안에 이 문화와 정서.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이고 경쟁하지 않고 뭐든 다 주려고 하고 서로 막 도와준다고 하고 그리고 막 랠리 같은 거 들으면 선생님들 전부 다 너무 효자고 효부고 효녀고 이게 어쩌면 제가 살고 싶은 삶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나는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울에 나를 비추고 이 성공에 걸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마음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들여다보고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정말 너무 많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독서 미팅과 성장하신 선생님들의 리더십 들으면서 이런 제가 변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시너지의 진짜 큰 비전이 아닐까? 그러면서 더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는 끝끝내 해결되지 않는 꿈. 그러니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안에 징글징글 아모레를 진짜 그만두고 싶다가 단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1년 정도 됐을 때는 그냥 무조건 아모레는 나가야 된다. 시너지 전업해야 된다가 결정이 됐지만 그래도 시너지 안에서 성공해야 되는 제 꿈은 찾지 못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9단계에 아까 표 중에 1번이 내 꿈과 목표 우리 1교시에 나왔는데 언제나 이게 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내 꿈 목표? 그런데 실제로 이 안에서 그 답답함도 겪고 또 이렇게 목표 계획을 듣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 누군가는 막 너무 설레어하고 있고 누군가는 막 목표가 강하고 내가 선택한 시너지 안에서 나도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도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 제 인생의 당당한 제가 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직장이든 앞으로의 나의 5년 그러니까 시너지에서 5년을 잘 상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했지만 이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시간 속에서 참여를 꾸준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 결국 변화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성공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변화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메시지를 믿고 그냥 나도 변화에 도전을 하면서 이 시너지 사업을 계속해야겠다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를 지킬 수 있었고 제가 꿈을 찾는 시간이었고 또 제가 성장하는 시간들을 이제 이 직급자가 되면 가는 세미나가 있거든요. 그 세미나와 리더십과 독서 미팅 안에서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다져갔던 시간의 합이 어쩌면 이 자리에 저를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하면서 진짜 별게 없구나. 그래서 저는 단순한 편이고 뭐 당연히 인식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 나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러니까 시너지 안에서 내가 참여하면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다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안쓰러웠어요. 모르면 부정적인 거니까 몰라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그 한두 명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되는 시간들을 하면서 시너지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홍보 소비자라고 했는데 진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이게 제가 그 출금 없는 통장입니다. 애초에 아예 실물이 없는 통장이고요. 만들어 놓고 돈이 입금되면서도 아예 쓸 생각이 없었던 돈. 그러니까 사실 저의 결정은 내가 아몰에서 번 돈이 어차피 시너지가 아니면 난 추가 소득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돈에서 무조건 써야 돼. 정기구독도 저는 아모레 월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모레 돈은 나한테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1년 반을 그렇게 성실하게 계속 입금만 있던 통장인데 이 통장이 나중에 전업을 하고 보니까 4,600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왜 6,600이냐면 시너지를 하면 진짜로 돈 쓸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좀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모아지다 보면은 좀 더 모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모레에서 남는 돈도 다 넣어 놓으니까 이렇게
돈을 한 번도 태어나서 모아보지 못한 돈을 시너지부가 1년 반 만에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시너지가 돈이 되는가는 여러분들도 원팩을 전달하고 뭐 1차 그 즉각소득, 후원소득을 통해서 당연히 소득은 벌어지는 건데 내가 얼만큼 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업하는 기간 동안에 제가 결심한 이후에는 사실 뭐 딱히 살면서 할 게 없잖아요. 직장 그만두면 먹고 놀고 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시너지를 하겠다 생각했었고 제가 이제 잘 정리를 해보니까 부업으로 그 6개월 놀러 다니고 1년 동안 하루 4시간을 그냥 고정적으로 시너지의 시간을 투자했던 시간들이 어쩌면 이 결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만들고 제가 진짜 멋지게 아모레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년만 더 채우면 그 퇴직금이 2배로 뛰어넘는 시기였고 일을 할 때 그 허리에서 일도 굉장히 이제 잘 하는 시기였고 포지션이 너무나 편하고 좋은 시기니까 윗분들이 진짜 뭐 보직을 바꿔줄게, 부서를 바꿔줄게, 2년만 더 버티고 다녀봐. 이게 다 남 얘기 같지가 않잖아요. 왜 이 좋은 시기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멋지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 하루도 더 다니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내고 그렇게 나왔고 제가 나올 때 누군가는 지켜봤어요. 사실 정말 멋지게 응원해주는 사람은 한 손에 꼽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가족조차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전업할 때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돈 갖고 오라고 사람 자꾸 끌어들이라고 하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어머니가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진심으로 남편은 약간 도끼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니까 그래서 전 좀 오기가 더 생겼던 것 같고 아모레 분들은 막 제가 그만둔다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는데 지금 그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성실하고 내가 계속하는 힘이 제일 강하다는 게 그렇게 얘기하든 안 하든 나는 결과를 그냥 적든 크든 만족하고 만들어가고 있었고 시간 속에서 그들에게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그 아모레에 정말 그 성실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아모레 17년 차는 널리고 널렸어요. 30년 차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저에게 희망은 그래도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근무 연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7년 근무하신 선배님, 20년, 10년 후배들과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팩을 통해서 정말 자연스러운 지인들, 이 중심 리더들을 통해서 회화학원 동기가 같이 하고요. 그 동기의 자모, 자녀의 딸 친구의 엄마죠. 딸 친구의 엄마가 같이 하고 이 딸 친구의 엄마의 단골 옷가게 사장님이 같이 하고 단골 옷가게 사장님의 여동생이 같이 하는 그러니까 내 인맥은 여기 시작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렇게 2년 동안 극구 반대한 친동생과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SNS로 지인 관계였던 분이 그 SNS 지인과 그리고 SNS 지인은 아는 동생의 친구와 아는 동생은 여기 없어요. 아는 동생의 친구와 그리고 아는 동생의 친구의 딸 친구 엄마와 함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평범한 우리가 이렇게 시너지를 할 수 있었던 건 진짜 딱 이 3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가끔 생각해요. 어떻게 나는 시너지를 계속하고 있을까? 그 단순하게 원팩 주스 딱 2명만 소개. 어쩌면 2명도 없으면 1명만 해도 된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맥과 매출이 공유가 되는 이 시너지 보상 플랫의 장점을 저는 지금도 너무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령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문서화된 이 시스템대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6년 전에 제 사업을 거절한 지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이거 따라만 하면 돼. 근데 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언니 이거 따라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평범한 제가 그냥 따라만 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고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사업을 하고 해도 굳이 여행까지 보내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멋진 보상들을 해주고 있고 저도 시너지를 통해서 남편과 하와이 여행을 갔고 이때 남편이 그때부터는 정말 입을 닫았던 것 같아요. 회사가 너무 크고 정말 돈이 많고 그리고 여기서 본 직급자들을 보면서 남편이 그날부터 저를 계속 핍박해요. 언제 직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언니가 일찍 시작해서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했는데 시너지를 통해서 언니에게 해외여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원래 저라면 문자도 안 하는데 엄마랑 여행을 가겠어요? 근데 엄마랑의 또 둘 여행, 그리고 또 부모님 모시고 갔던 여행이고, 이번 대만은 더 의미가 깊었던 게 시너지 사업에 깊이가 생기고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성공시켜서 내가 성공하는 일이라는 이 키워드가 저는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반성장인데, 정말 많은 분들과 이 대만에 또 우리가 이제 그 후쿠오카 서밋이 있잖아요. 그 1년을 열심히 도전하고 달려서 올해 이렇게 많은 분들과 대만에 함께 갈 수 있었고,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참여를 통해서 따라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꿈꿔왔던 그 막연하게 내가 10년 후에 할 수 있을까? 20년 후에 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저의 그 첫 번째, 가장 큰 첫 번째 그 목표를 또 저를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동반 성장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시너지가 아니었다면 제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는 이유를 시너지를 통해서 찾게 됐어요. 정말 제가 시너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나와 잘 사는 게 효도지 하고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어쩌다가 시너지에 와서 많은 그 효도하시는 사장님들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노후를 딱 진짜 되돌아보니까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준비되지 않는 노후라는 거를 시너지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또 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너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봤습니다. 5년 후의 삶이 기다려지십니까? 두려워지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꼭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조금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누구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한번 도전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기다려지고, 사실 시너지의 진짜 비전은 늘 언제나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었어요. 직장을 다닐 때는 누가 방향을 정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방향이 있다 해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고 경쟁만 하던 시간, 어찌 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보냈다면, 시너지는 늘 언제나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 시간 속에서 또 성장 후에 성장에 대한 어떤 방향과 목표를 정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게 너무나 그 감사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또 한 번 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저의 드림노트에 있는 내용이고, 그 또 한 번에 있는 후쿠오카 서밋의 무대는 이거랑 비슷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저의 또 다음 목적지와 목표가 설정이 됐고, 이걸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봐요. 눈 뜨면. 왜냐면 알람과 동시에 계속 뜨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켜면 보이고 뭐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감사하면서 배움을 잃지 않고 다음 목표를 향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소중한 우리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시간 되셨을 거라도 확신이 듭니다. 아쉽게 저희가 이제 원데이 트레이닝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준비되었던 내용 정말 한 분 한 분이 목표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이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